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3년 전에 겪었던 일입니다. 아직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남편과 중학생 아이 둘을 키우며 살고 있어요. 친정 식구는 어머니와 오빠 한 명이 있습니다. 오빠는 저보다 3살 위였어요. 엄마는 평생 알뜰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 저희 남매를 키우셨어요. 식당에서 일하시며 모든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시면서도 우리 둘 대학까지 보내주셨죠. 엄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둘만 잘 크면 그게 내 소원이야. 나중에 엄마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살 거라.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다. 저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오빠도 똑같이 생각할 거라 믿었어요. 우리 남매는 어릴 때부터 사이가 좋았거든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셨어요.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정말 길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췌장암 3기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볼 수는 있는데요. 비용이 만만치 않으실 겁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오빠도 옆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엄마는 오히려 담담하셨습니다. 괜찮다.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병원비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저희 부부 월급을 합쳐도 빠듯했습니다. 오빠도 형편이 넉넉지 않았어요. 그래도 엄마의 치료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생각이었습니다. 남편도 흔쾌히 동의해줬어요. 장모님 치료비는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할게. 저는 남편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항암 2차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엄마 집에 우편물이 하나 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보험회사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생명보험 만기 통지서였어요. 엄마가 20년 전에 가입한 보험이었습니다. 매달 25만 원씩 꼬박꼬박 넣으신 거였어요. 만기 환급금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통지서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딱 좋을 때 만기됐네. 병원비랑 너희들 살림에 보태 써라. 나 평생 모은 돈이니까 아껴 쓰고.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건 엄마가 쓰셔야죠. 아니야, 내가 쓸 일 없어. 너희 둘이 나눠 가져. 그게 내 마음 편해. 오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그럼 제가 보험금 받는 거 도와드릴게요. 서류 준비하고 은행 가는 것도 제가 할게요. 엄마 지금 몸도 안 좋으시니까 편하게 계세요. 엄마는 고맙다며 오빠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래, 아들이 있으니까 든든하네. 도장이랑 통장은 서랍에 있으니까 가져가. 네, 엄마.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저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엄마 일을 도와주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오빠는 항상 착한 아들이었으니까요. 엄마도 오빠를 믿고 계셨습니다. 보험금은 2주 정도면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엄마 병원비를 좀 더 여유 있게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남편과 저도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2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나도 오빠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보험금 나왔어요? 아, 응, 곧 나온대. 조금만 기다려. 목소리가 왠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바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을 더 기다렸습니다. 4주차가 됐을 때 엄마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항암 부작용이 심해진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중환자실 입원을 권했습니다. 중환자실 하루 비용이 15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엄마 중환자실 들어가셔야 해요. 보험금 좀 급하게 써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됐어요? 아, 그게 지금 통화하긴 좀 그런데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오빠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병원 앞에서 오빠를 기다렸습니다. 오빠가 온다고 문자를 보냈거든요. 30분을 기다렸는데 오빠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 혼자 중환자실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선입금으로 500만 원을 냈어요. 남편에게 급히 전화해서 카드 대출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는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습니다. 항암 부작용으로 온몸이 붓고 열이 39도까지 올랐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폐혈증 의심되니까 일단 입원 치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밖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달려왔어요. 괜찮아? 형님한테는 연락했어? 연락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이상하네. 장모님 일인데 왜 연락을 안 받지? 나도 모르겠어. 계속 이러면 직접 찾아가 봐야 할 것 같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어요. 다행히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병원비는 계속 나갔습니다. 일주일 치료비가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저희 부부는 대출을 더 받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미안했습니다. 오빠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여보세요? 오빠, 왜 연락을 안 받았어? 엄마 중환자실 들어가셨다고 했잖아. 아, 미안. 요즘 회사 일이 좀 바빠서. 보험금은 어떻게 됐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급한데. 그게 아직 안 나왔어. 아직? 벌써 한 달 넘었는데? 보험사에서 서류 보완하라고 해서 시간이 좀 걸린대.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나올 거야. 오빠, 정말 급해. 엄마 병원비 때문에 우리 대출까지 받았어.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리고 또 전화를 끊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보험금 받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릴 리 없었거든요. 하지만 오빠를 의심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엄마는 다시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4차 항암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작용이 더 심했습니다. 엄마는 밥을 거의 못 드셨습니다. 몸무게가 10kg나 빠지셨어요. 손목이 점점 가늘어지는 엄마를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보험금은 잘 받았니? 네, 엄마. 걱정 마세요. 그 돈으로 병원비 내고 너희들도 좀 써. 나는 엄마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엄마. 오빠가 잘 챙기고 있어요. 다행이다. 너희 둘이 잘 의논해서 쓰거라. 네, 엄마. 엄마는 치료만 잘 받으세요. 엄마는 안심하신 듯 눈을 감으셨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남편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대출 가능한지 알아봐 주세요. 현재 대출이 좀 있긴 한데. 남편은 저를 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대출 한도 더 알아보려고. 여보,
고마워.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괜찮아. 장모님이 더 중요하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중학생인 큰 아이가 물어봤어요. 엄마, 할머니 언제 퇴원하세요? 조금만 더 있으면 돼. 걱정하지 마. 작은 아이도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할머니 보러 가면 안 돼요? 할머니가 좀 더 나으시면 데려갈게.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비 걱정, 엄마 걱정, 오빠에 대한 불안감, 모든 게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오빠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보험금 일 정말 급해. 꼭 연락 줘. 답장은 저녁 9시가 넘어서 왔습니다. 미안. 내일 병원 갈게.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안도했습니다. 내일이면 오빠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오빠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었어요. 점심때쯤 문자가 왔습니다. 갑자기 회사 일 생겨서 못 가. 미안. 저는 화가 났습니다. 엄마가 중환자실까지 갔다 왔는데 회사 일이 더 중요한가요? 보험금 일은 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빠 집으로 직접 찾아가기로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퇴근 후 우리는 오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 집 주차장에 새 차가 서 있었거든요. BMW 5 시리즈였어요. 검은색의 번호판도 새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차 바꿨나 봐? 그런가 봐.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 글쎄, 법인차는 번호판이 다른데. 우리는 오빠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올케 언니가 문을 열어줬어요. 동서, 갑자기 웬일이야? 오빠 있어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남편은 지금 없는데 회사 회식 간다고 나갔어. 언니, 아래 BMW 우리 오빠 거예요? 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응, 최근에 샀어. 회사에서 지원해 준 거예요? 아니, 할부로 산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부로 차를 샀다는 말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엄마 병원비도 급한데 새 차를 샀다고요? 그것도 8천만 원이 넘는 수입차를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언니, 오빠가 요즘 회사에서 승진이라도 했어요? 아니, 그런 건 없는데. 그럼 왜 갑자기 비싼 차를? 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형수님, 혹시 형님 언제 들어오세요? 글쎄, 회식이라 늦을 거야. 그럼 제가 오빠한테 전화할게요. 동서, 그냥 가. 오늘은 안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아.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남편 요즘 예민해서 보험금 일 때문에 왔어요. 엄마 병원비가 너무 급해서요. 언니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보험금, 그거. 네, 오빠가 받을 거라고 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요. 동서, 미안해. 나도 잘 모르겠어. 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빠 집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남편이 말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응, 언니 표정이 너무 어두웠어. 그리고 형님이 지금 차를 살 형편이 돼? 장모님 병원비도 나눠 내고 있는데 나도 그게 이해가 안 돼.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오빠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집에 갔었어. 차 바꿨더라. 보험금 일 때문에 연락 좀 줘.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왜 집까지 와? 보험금은 곧 처리될 거야. 짧고 차가운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에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오빠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점심시간에 오빠 SNS를 검색해 봤습니다. 오빠는 평소에 SNS를 거의 안 했거든요. 그런데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 BMW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올린 지 2주 된 게시물이었습니다. 댓글들을 읽어봤습니다. 형님 대박. 차 완전 멋지네요. 부럽습니다. 축하해요. 역시 형님은 다르시네요. 오빠는 댓글마다 좋아요를 눌렀더라고요. 게시물 내용을 자세히 봤습니다. 드디어 내 차 장만했다. 꿈꾸던 차 드디어 샀음. 그 말을 보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꿈꾸던 차라고요? 엄마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출받아 병원비를 냈어요. 그런데 오빠는 꿈꾸던 차를 샀다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사무실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썼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료가 물어봤어요. 괜찮아요? 얼굴이 좀 안 좋은데.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점심도 못 먹었습니다.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회사를 나왔습니다. 집에 가는 대신 보험사로 향했습니다. 보험사 상담 창구에 앉았습니다. 상담원이 밝게 웃으며 물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어머니 생명보험건으로 왔는데요. 만기 환급금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계약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순자입니다. 상담원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아, 이건 이미 처리 완료됐는데요. 네? 언제요? 3주 전에 수령 완료 처리됐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주 전이요? 그럼 돈은 어디로 들어갔나요? 수령인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수령인이 누구죠? 김태준 씨로 되어 있네요. 김태준, 우리 오빠 이름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상담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문의사항 있으세요?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험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3주 전이라면 엄마가 중환자실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오빠는 보험금이 아직 안 나왔다고 거짓말했어요. 서류 보안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런데 이미 받았다고요? 5천만 원을.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왜? 여보, 지금 어디야? 퇴근하는 중인데. 무슨 일이야? 오빠가, 오빠가 보험금을 이미 받았대. 뭐? 3주 전에 받았다고. 보험사에서 확인했어.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괜찮아. 집에서 봐. 알았어.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이렇게 맑은 날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눈물이 났습니다. 오빠를 믿었습니다. 우리 남매는 서로 의지하며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안아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확실해? 정말 형님이 보험금을 받았어? 응, 보험사에서 확인했어. 3주 전에 입금됐대. 그럼 그동안 계속 거짓말을 한 거네. 그런 것 같아. 그날 밤 오빠에게 전화를 몇 번이고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보험사 다녀왔어. 보험금 이미 받았다면서? 당장 연락 줘. 답장은 새벽 1시에 왔습니다. 내일 병원 앞에서 보자.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병원 앞 벤치에서 오빠를 기다렸습니다. 남편도 함께 왔어요. 30분을 기다리자 오빠가 나타났습니다. 오빠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오빠, 보험금 받았어? 응. 언제? 3주 전쯤. 왜 거짓말했어? 왜 안 나왔다고 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엄마가 중환자실 갔었어. 우리 대출 받아서 병원비 냈어. 그런데 오빠는 보험금 받고도 거짓말한 거야? 미안하다고 했잖아. 미안하면 다야? 돈은 어디 썼는데? 오빠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차 샀어. 차? 그 BMW 말하는 거야? 응. 8천만 원 넘는 차를 샀다고? 2천만 원 썼어. 계약금으로. 그럼 나머지는? 오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머지 3천만 원은 어디 갔냐고. 그건 알 필요 없잖아.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형님, 장모님 돈이잖아요. 말씀하셔야죠. 내가 받은 돈인데 왜 일일이 보고해야 돼? 장모님이 둘이 나눠 쓰라고 하셨잖아요. 엄마가 나한테 도장 줬어. 내 이름으로 받았고. 오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럼 뭐가 중요한데? 엄마 뜻이 중요하지. 엄마 뜻? 엄마는 나한테 맡겼어. 그게 엄마 뜻이야. 오빠,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래. 법적으로도 내가 받을 권리가 있어. 저는 참았던 화가 폭발했습니다. 권리? 오빠 입에서 권리란 말이 나와? 엄마는 지금 병실에 누워 계셔. 치료하면서 고생하시고, 우리는 대출 받아가며 병원비 내고 있고, 그런데 오빠는 차 사는데 2천만 원을 썼다고? 내 인생도 힘들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오빠 인생이 힘들면 엄마 돈 써도 돼? 내 돈이라니까? 오빠 것만은 아니잖아. 오빠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알고 싶어? 당연하지. 오빠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차에 2천 썼고 빚 갚는데 1,500 썼어. 빚? 그래. 뭐 난 빚도 있으면 안 돼? 오빠 미쳤어? 엄마 돈으로 빚을? 내 돈이라고 했잖아. 그럼 나머지 1,500은? 주식. 주식? 주식 투자했어. 근데 실패했어. 얼마나 잃었는데? 다 날렸어. 1,500 전부.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남은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래, 다 썼어. 형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미 쓴 돈인데 어쩌라고? 돌려줘. 당장 돌려줘. 무슨 돈으로? 통장에 돈 없어. 차라도 팔아. 그건 안 돼. 회사 다녀야지. 회사? 엄마보다 회사가 더 중요해? 너도 이해 좀 해. 나도 사는 게 힘들어. 차 없으면 출퇴근도 못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그래서 엄마 돈 쓴 거야? 나도 엄마 아들이야. 아들이면 이렇게 해도 돼?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야. 그 돈으로 치료 받으려고 하셨어.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뭐? 엄마 지금 아프잖아. 알면 더 힘들어 하실 거야. 오빠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알아? 그냥 모르는 척해. 내가 나중에 갚을게. 나중에? 언제? 시간 좀 주면 모아서 줄게. 오빠, 지금 당장 엄마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 차 팔면 되잖아. 그건 안 된다니까? 오빠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이 오빠 앞을 막아섰습니다. 형님, 진정하세요. 비켜! 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빠는 남편을 밀치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오빠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엄마보다 보여지는 게 더 중요한 사람.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장모님한테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 아니, 아직은 안 돼. 왜? 엄마가 알면 충격받으실 거야. 지금 몸 상태도 안 좋으신데. 그래도 알 권리는 있잖아.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오빠 설득해 볼게.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절대 돈을 갚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날의 오빠 눈빛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아는 오빠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와의 대화가 전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5천만 원이 전부 사라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올케 언니였어요. 동서, 나야. 언니? 무슨 일이에요? 지금 통화 가능해? 네, 괜찮아요. 동서, 미안해. 어제 일 때문에.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어제 집에 와서 난리쳤어. 네? 동서한테 뭘 따졌다고 화내면서 물건 집어 던지고 그랬어. 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익숙해. 요즘 맨날 이래. 맨날요? 응. 요즘 남편 이상해. 돈 쓰는 것도 그렇고. 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서, 내가 동서한테 보여줄 게 있어. 뭔데요? 남편 통장 거래 내역. 거래 내역이요? 응. 내가 어제 몰래 캡처해뒀어. 보험금 들어온 거랑 나간 거 다 있어. 그걸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어요? 그러려고 전화했어. 잠시 후 카톡으로 사진이 여러 장 왔습니다. 오빠 통장 거래 내역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5천만 원 입금. 3주 전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2천만 원 출금. 적요란에 차량 구입 대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틀 후 1,500만 원 출금. 적요는 대출금 상환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1,500만 원 출금. 증권사 입금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5천만 원이 3주 만에 사라진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봤어? 네, 봤어요. 언니, 이게 진짜예요? 응, 남편 통장 맞아. 대출금 상환이요. 오빠가 빚이 있었어요? 응, 카드랑 현금 서비스. 얼마나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500은 갚은 것 같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더 있을 거야. 더요? 남편이 요즘 소비가 너무 심해. 매일 밖에서 먹고 친구들 만나면 자기가 다 계산하고 명품 옷도 몇 벌 샀어.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동서, 솔직히 말할게. 나 이혼하고 싶어. 네? 더 이상 못 살겠어. 언니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남편이 예전엔 아니랬어. 요즘 들어 완전히 달라졌어. 돈도 함부로 쓰고 나한테도 짜증만 내고. 언니, 장모님이 아프신데도 이러는 게 이해가 안 가. 보험금도 다 자기 마음대로 쓰고 나도 며느리로서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어. 언니,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번 일로 결심했어. 더는 못 살아. 변호사 알아보고 있어. 언니가 그 정도로 생각하실 정도였구나. 미안해, 동서. 내가 미리 막았어야 했는데. 남편 통장 관리를 내가 했어야 했는데. 언니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 미안해. 동서, 이 거래 내역 장모님한테 보여드리는 게 어때? 아셔야 할 거 아니야. 언니도 그렇게 생각해요? 응. 장모님 돈인데 알아야지. 엄마가 알면 충격받으실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그래도 잠자코 있는 것보단 나을 거야.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알았어. 힘내, 동서. 전화를 끊고 거래 내역을 다시 봤습니다. 2천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 엄마의 돈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올케 언니한테 오빠 통장 거래 내역 받았어. 정말? 뭐라고 나와 있어? 오빠 말이 다 맞았어. 차에 2천, 빚 갚는데 1,500, 주식에 1,500. 빚? 형님이 빚이 있었어? 카드랑 현금 서비스래. 그걸 장모님 돈으로 갚았다고? 응. 그리고 언니가 이혼하고 싶대. 당연하지. 나라도 그러겠어. 여보, 우리 엄마한테 말씀드려야 할까? 당연히 말씀드려야지. 근데 엄마가 알면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아. 그래도 알아야 해. 어차피 나중이라도 알게 돼. 그렇긴 한데. 여보, 장모님도 강한 분이야. 견디실 거야. 알았어. 오늘 병원 가서 말씀드릴게. 내가 퇴근하고 같이 갈게. 고마워. 그날 오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엄마가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걱정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오늘은 컨디션이 좀 나아 보이셨습니다. 엄마가 저를 보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왔구나. 오늘 일찍 왔네. 네, 엄마. 오늘 컨디션은 좀 어때요? 응, 오늘은 괜찮아. 약 효과가 좋나 봐. 다행이다. 저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엄마 손이 예전보다 훨씬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슨 일 있니? 표정이 안 좋은데?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엄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데? 애들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애들은 괜찮아요. 그럼 뭔데?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한테 말해봐. 엄마, 보험금 일인데요. 보험금? 그거 오빠한테 맡겼었잖아. 네, 그런데 왜? 아직 안 나왔어? 아니에요. 나왔어요. 그럼 다행이네. 그걸로 병원비 내면 되겠다. 엄마, 그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 뭔가 문제라도 있니? 오빠가, 오빠가 돈을 다 썼어요. 뭐? 보험금 5천만 원을 다 썼어요.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3주 전에 보험금 받았는데 지금 하나도 안 남았어요. 어디다 썼는데?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오빠가 들어왔어요. 오빠는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야? 엄마가 오빠를 봤습니다. 태준아, 보험금 어디다 썼니? 엄마, 걱정 마세요. 병원비 내려고 잘 아껴두고 있어요. 오빠, 거짓말하지 마. 엄마한테 사실대로 말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도 알 권리가 있어. 엄마 돈이잖아. 입 닥쳐! 엄마가 손을 들어 말리셨습니다. 너희 둘 다 조용히 해. 태준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엄마, 진짜 아무 일 없어요. 오빠, 내가 통장 거래 내역 다 받았어. 오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오빠 통장에서 돈 나간 거 내가 다 봤다고. 그걸 어떻게? 엄마가 물었습니다. 대체 어디다 쓴 거니? 엄마, 그게 아니라 차 사는데 2천만 원 썼어요. 차? BMW 새 차요. 8천만 원짜리. 8천만 원? 그리고 본인 빚 갚는데 1,500 썼어요. 빚? 네가 무슨 빚이 있어? 엄마, 그건 카드랑 현금 서비스요. 그리고 주식에 1,500 넣었다가 다 날렸대요.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빠가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태준아, 너 정말 그랬니? 죄송해요, 엄마.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돈이 얼만데, 엄마가 만든 돈인데. 엄마, 내가 나중에 다 갚을게요. 시간 좀 주시면 꼭 갚을게요. 나 지금 아픈 거 모르니? 병원비가 얼마나 드는데. 죄송해요. 엄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가, 나가. 엄마, 나가라고 했어.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갑자기 엄마가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저는 급히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왔어요. 혈압이 급상승했네요. 안정시켜야겠어요.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주사를 놓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10분쯤 지나자 엄마가 조금 안정됐습니다. 의사가 저희를 밖으로 불렀습니다. 환자분, 지금 상태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정신적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환자분께 스트레스 주는 일 없도록 조심하세요. 의사가 가고 복도에 남았습니다. 저는 오빠를 봤어요. 오빠는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오빠, 봤지? 엄마가 얼마나 충격받으셨는지? 오빠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네가 괜히 엄마한테 말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뭐?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어. 네가 괜히 떠들어서 엄마가 이렇게 된 거야. 오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넌 왜 맨날 나만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내가 언제? 엄마 앞에서 내 잘못만 늘어놓고. 그래서 엄마가 충격받으신 거잖아. 오빠가 잘못한 거잖아. 그래서 만족해? 오빠! 됐어. 난 간다. 오빠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제 잘못 같았습니다. 엄마를 힘들게 한 건 저였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계속 주무셨습니다. 진정제 때문이었어요. 저는 병실 의자에 앉아 엄마를 지켰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의사 선생님이 안정제 주셔서 지금은 주무시고 계셔. 장모님, 괜찮으시겠어? 모르겠어. 너무 충격받으신 것 같아. 남편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 잘못 아니야.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려서 이렇게 됐잖아. 아니야. 알아야 할 사실이었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밤 10시쯤 엄마가 눈을 뜨셨습니다. 여기 병원이지? 네, 엄마. 깨셨어요? 어, 물 좀 줄래? 저는 물을 따라드렸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셨습니다. 너 오빠 때문에 많이 속상하지? 엄마도 속상해. 오빠가 그럴 줄 몰랐어. 엄마, 죄송해요. 제가 말씀드려서.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알아야 할 사실이었어. 하지만 엄마가 충격받으셨잖아요. 괜찮아. 엄마가 감당할게. 엄마는 한참을 말없이 천장을 보셨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법적으로 따지면 네 목도 있는 거 아니니? 네? 보험금 수령인이 오빠였지만 내가 너희 둘 나눠 쓰라고 했잖아. 그럼 법적으로 네 몫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엄마, 변호사 상담 한번 받아봐. 엄마, 그러지 마세요. 왜? 네 권리야. 그래도 가족끼리 법정까지 갈 순 없어요. 하지만 오빠가 잘못한 건 맞잖니. 알아요. 근데 엄마 남은 시간을 그런 싸움으로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잊을게요. 오빠랑은 이제 연락 안 하고 살 거예요. 엄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자식 교육을 잘못했나 봐.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오빠가 어릴 땐 안 그랬는데 언제부터 저렇게 됐을까? 엄마, 이제 그만 생각하세요. 병원비는 어떻게 할 거니?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미안하구나. 엄마 때문에 고생이야. 무슨 소리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남편과 이야기했습니다. 장모님은 뭐라고 하셨어? 변호사 상담 받아보래. 그치만 하지 않을 거야. 왜? 오빠랑 법정에서 싸우고 싶지 않아. 엄마도 힘들어 하실 거고. 그래도 당신 권리잖아. 권리보다 중요한 게 있어. 엄마 남은 시간 편하게 보내시게 하는 거. 알았어. 당신 결정을 존중할게. 고마워.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병원비는 어떻게 할까? 대출 더 받아야겠지? 내가 회사에 알아볼게. 직장인 신용대출 한도 더 나오나. 여보,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 우리 가족이잖아. 당신 덕분에 버틸 수 있어. 우리 같이 이겨내자. 저는 남편 품에 안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았어요. 현재 대출이 3천만 원 있으시네요. 네. 추가로 얼마나 더 가능할까요? 신용 등급이랑 소득 봤을 때
2천만 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2천이요? 그 이상은 힘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청할게요. 일주일 후 대출이 나왔습니다. 2천만 원이었어요. 그 돈으로 병원비를 냈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는 계속 돼야 했습니다. 돈이 계속 필요했어요. 저는 퇴근 후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였어요. 주말에는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남편도 주말에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밤새 운전하고 아침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애썼습니다. 엄마 병원비를 위해서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빠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오빠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요즘 얼굴이 많이 지쳤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밤에 잠은 잘 자니? 네, 잘 자요. 거짓말하지 마. 눈 밑에 다크서클 생겼어. 일이 좀 바빠서 그래요. 엄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엄마 때문이지? 무슨 소리예요? 엄마 때문이 아니에요. 엄마 보험금만 제대로 있었어도. 엄마,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엄마는 치료만 열심히 받으세요. 그래, 엄마가 빨리 나아서 너희 집에 갈게. 네, 빨리 나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출과 알바로 병원비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모르셨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우리를 많이 걱정하시네.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 알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그러니까 알리지 말자. 이건 우리가 감당하자. 고마워, 여보. 저는 남편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항암 치료를 계속 받으셨어요. 하지만 암은 계속 퍼져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엄마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호스피스 간호사님이 매일 오셨어요. 엄마는 점점 약해지셨습니다. 말씀도 거의 못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엄마가 간신히 입을 여셨습니다. 얘야, 가까이 와봐. 네, 엄마. 여기 있어요. 너 오빠 미워하지 마. 엄마, 그래도 네 오빠야. 네, 엄마. 안 미워할게요. 고생했어, 우리 딸. 아니에요, 엄마. 사랑한다. 그게 엄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날 밤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아이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을 차렸습니다. 친척들이 오셨어요. 회사 동료들도 왔습니다. 오빠는 장례식 당일 아침에 나타났습니다. 오빠는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빈소에 들어와 엄마 영정 앞에 절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오빠를 보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3일 동안 오빠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오빠도 저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렇게 엄마를 보냈습니다. 화장 후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오빠가 다가왔습니다. 수고했어. 나 먼저 갈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그 BMW를 타고 떠났습니다. 검은색 차가 멀어져 갔습니다. 그게 오빠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 3년이 지났습니다. 오빠에게서 연락은 없었어요.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제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가끔 길에서 BMW를 보면 생각납니다. 엄마 마지막 6개월이 그 차의 할부금이었다는 걸요. 엄마가 평생 모은 5천만 원. 그 돈으로 오빠는 차를 샀습니다. 언니는 결국 오빠와 이혼했다고 들었습니다. 오빠는 혼자 살고 있다고 해요. 여전히 그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말을 떠올립니다. 오빠 미워하지 마. 저는 미워하지 않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용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잊으려고 노력합니다. 오빠가 없는 삶에 익숙해지려고 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저희 부부는 대출을 조금씩 갚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2천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주말에 대리운전을 합니다. 저도 가끔 알바를 해요. 힘들지만 버틸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어제 중학생인 큰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외삼촌은 왜 안 와요? 글쎄다, 바쁜가 봐. 할머니 귀일인데도? 그런가 봐. 어른들 사정이 있나 봐. 외삼촌이랑 싸웠어요? 아니야. 그냥 바빠서 못 오시는 거야. 아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오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빠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없는 사람처럼 지냅니다. 그게 더 편합니다. 가끔 엄마 생각이 납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그 돈으로 치료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더 곁에 계실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소용없는 생각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요.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저는 그냥 앞으로 나아갑니다. 엄마가 바라셨던 대로 잘 살려고 노력합니다. 오빠를 미워하지도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잊으려고 합니다. 그게 제가 찾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출근길에 검은색 BMW를 봤습니다. 오빠 차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갔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이제는 그 차를 봐도 덜 아픕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완전히 잊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족이란 이름이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사연을 들으시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황혼의 편지함은 항상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